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배로 늘어나는 더블린 현상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에서는 학생 확진자들이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 전에 등교와 학교 생활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또다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7월 들어 갑자기 하루 한두 명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면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 점검을 강화하며 방역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급식실에는 학부모들이 나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확산 차단 막기에 나섰습니다. 공기를 통한 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여 공기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대전 지역 학교 확진자는 6월 10일부터 일주일간에는 184명이 나왔지만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2배가 넘는 38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지난달 하루 평균 35.6명에 그쳤던 확진자 수가 7월 들어 688명이 발생해 하루 확진자가 평균 68.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확진자 증가 이유를 실내 냉방기 이용 등에 따른 환기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일선 학교에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과 일상 소독을 철저히 하고 혹석이 냉방 사용에 따른 전파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습니다.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재유행 국면으로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방역 강화 대안이 마련되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 물품을 추가 지급하고 방역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공주시청 소속 부서장 3명이 입찰 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공주경찰서는 석장리 구석기 축제 야간 조명 사업 입찰 과정을 방해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A씨 등 부서장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공주시청 3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한편 공주시 도시재생사업 등 다른 사업 3건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천안에서 발생한 부부 모임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촌 형제 사이였던 남편들과 벌인 사소한 말다툼에 앙심을 품고 아내였던 여성 2명을 뒤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길 바랬던 유가족들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천안 해안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던 부부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사회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와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는데 범행 방법과 도구,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을 안전히 보호하고 피고인이 평생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유가족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사형을 구형을 해서 저는 집행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좀 됐으면 했던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나왔으니까 그냥 가석방 없이 평생 그냥 거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유가족들은 A씨가 아직 제대로 사과조차 없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철 사과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저희 쪽에서 이렇게 뭐 어떤 사과 같은 걸 받은 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A씨는 울먹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던 검찰의 사형구형 공판때와 달리 재판부의 선고 이후 별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함께 살던 동료를 괴롭히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6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함께 살던 B씨가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으로 마구 때렸고 이틀 동안 방치돼 있던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범행을 축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 예천동의 한 논두렁 수로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아침 7시 반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A씨는 지상에서 2m 깊이의 수로에서 발견됐으며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마다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해산물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남획 정도가 가장 심한 몽산포 해변 일부에 대해 처음으로 1년간 출입을 통제하는 갯벌 생태휴식제를 도입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울창한 송림과 드넓은 해변의 몽산포. 여름 성수기면 하루 1000여 명이 몰려와 갯벌을 점령합니다. 백합부터 동죽, 꽃게까지 가리지 않고 채취하는데 특히 파이프로 맛조개를 빨아들이는 일명 빨아뽕 등 전문 도구까지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즐거운 체험이 아닌 직업적 성격의 남획 수준. 그래서 몽산포는 해루질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사 결과 몽산포는 1헥타에 20명이 찾아 인근 달산포보다 3배 이상 많은 반면 서식하는 조개류는 1제곱미터에 325개로 달산포의 28%에 그쳤습니다. 그 탐방객들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조개 자원을 포함해서 그 해양생물 자원들이 고갈될 지경까지 이뤄서 현재 몽산포에서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은 태안해상국립공원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 갯벌 곳곳을 마구 밟고 다니면서 공기와 통하는 구멍이 막혀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몽산포 일부 해변에 대해 갯벌 생태휴식제가 도입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돼 현재 20여일가량 지났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아무도 이곳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국립공원 갯벌에 생태휴식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적용되는 구역은 길이 500m, 폭 300m의 15헥타 넓이로 몽산포 전체 해변의 10.3%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갯벌 휴식제에 포함되지 않은 90% 구역은 바구니를 대여해 큰 조개류에 대해 일정량을 채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갯벌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잡으니까 그 자원이 계속 고갈되는 건 사실이고요. 제한구역 외에서는 얼마든지 체험이 가능하니까 그쪽에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로 상처를 입은 갯벌이 생태 휴식제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밤부터 서천 춘장대 30.5, 대전 16.3, 예산 15.0, 천안 13.3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밤에도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잠시 그쳤다가 오후부터 저녁까지 충남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충남 지역 낙농가들이 정부의 계속되는 감산 정책으로 농가 부채와 폐업 증가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유업체를 규탄하는 총궐기 대회를 충남도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낙농유구협회 충남도지회는 지난해 낙농가들의 평균 부채가 39.5% 증가하고 폐업 목장이 67%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는 거짓 명분으로 유업체 손실 보전을 위한 연동제 폐지 및 커터 삭감을 목적으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외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GPS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내외를 통합해 정확하게 위치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위험한 곳에 진입하는 소방관이나 심지어 전자발찌 착용자도 위치 파악이 용이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위치를 인식해 알려주는 보드를 착용하고 카이스트 캠퍼스를 걷습니다. 야외에서 실시간으로 보행자의 위치를 알려주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부터 또다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이동하자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카이스트 한동수 교수팀이 개발한 실내외 통합 GPS 시스템입니다. 야외에서는 GPS로 위치를 추적하다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면 다양한 센서가 복합적으로 보행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관성 센서는 보행자가 방향을 바꾸는 걸 잡아내고 기압 센서는 층마다 변하는 기압을 잡아내 몇 층인지 알아냅니다. 또 실내외의 조도가 바뀌는 걸 이용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조도 센서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칩들이 이 기기 안에 다 부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목표는 이제 초소형 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져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센서들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합해 보행자 항법 기법을 사용할 경우 오차가 1m 내외, 실내외 전환도 0.3초 만에 가능했습니다. 실내 지도가 제공되지 않는 건물 안에서도 위치 인식이 가능한 세계 최초 기술로 박물관과 과학관 등 위치 기반 전시 안내 서비스에는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나 작업장의 작업자, 또 전자발찌,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기술이 올해부터 개발이 시작된 한국형 GPS 시스템과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와 통합되면 우리나라가 관련 분야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기술은 위치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주 기술을 사용한 위치 기술은 실외에서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과 이 기술이 함께 합쳐지면 올해부터 KGPS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연구팀은 현재 국내 통신사와 기술 이전을 협의하는 등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이경렬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를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진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 원장회의에서 객관적인 회계법인에 의뢰해 경영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변한 게 없다며 질책했습니다. 또 이번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성을 진단하는 것이지 기관장을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통폐합할 것은 하고 인원수 늘릴 것을 늘리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영평가를 최대한 서둘러 올해 안에 진단을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IT 인재를 유치해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에서 대전시의 인구 감소 원인이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며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과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원, 대전투자청의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적인 매력을 높이기 위해 대전예술중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동구 영시축제 대전 전역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전시의 인구는 지난 2013년 153만 명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1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144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세종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4세 1인 가구이며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